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배수와 약수에서 핵심 개념 두 번째, 약수와 약수의 개수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는 척을 하니까 어떻게 두 사람 무슨 관계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네,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는데 배수하고 약수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밀접한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수를 배웠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얼마나 밀접한지 약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관계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수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읽어보면 6을 1, 2, 3, 6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자, 이때 1, 2, 3, 6을 6의 뭐라고 부른다고요? 약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중요한 말에다가 이제 색깔을 칠했는데요. 자, 이렇게 한국말로, 우리말로 되어 있는 으로 이런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 때 키포인트인데 여기에는 색깔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말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에 또 생략되어 있는 말이 뭐냐면 몫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몫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나누는지, 그 다음에 그 나머지가 0이 되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좀 이렇게 풀어서 다시 봐야 되겠죠. 자, 풀어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약수의 정의를, 그 다음에 약수의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어떤 수를 제가 졌던 수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어떤 수를 졌던 수로 또 다른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자, 몫이 나오겠죠. 몫이 얼마이고, 자, 몫은 얼마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얼마이다. 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6이라고 하는 수를 예를 들고 있으니까 6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6을 1로 나누면 몫이 얼마이고, 자, 한번 해볼까요? 6을 자, 이 6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나누기에서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죠. 1로 나누면 이라고 했을 때 그 1이라고 하는 수 1은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럼 이때 몫은 6이고 나머지는 0. 자, 나머지는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을 이번에는 1로 나누는 게 아니라 자, 이번에는 2로 나눌까요?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여기에서 6을 나누는데 뭐로 나누어요? 2로 나누죠. 2로 나누면 몫이 얼마이고 이번에는 몫이 3이고 마찬가지로 나머지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6을 나누는데 3으로 나누어요. 자, 3으로 나누면 자, 6을 또 이번에 3으로 나누면 자, 몫하고 나머지가 얼마가 될까요? 몫은 2가 되고 나머지는 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겠죠. 자, 6이라고 하는 수를 나눌 때 6보다 작은 수로 나눠 줘야 되니까 1, 2, 3 했으니까 이제 4로 나눠 줘야 되겠네요. 자, 6을 뭐로 나누어요? 4로 나누면 몫은 1이고 나머지는 2가 1, 그러니까 나머지는 0이 아니네요. 자, 이거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을 뭐로 나누냐면 5로 나누죠. 자, 4 다음에 5 나왔어요. 자, 5로 나누면 몫은 1이고 나머지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나머지가 1이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0이 아니네요. 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관심이 있는 것은 나머지가 0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을 나눌 때 가장 작은 수는 1이고 가장 큰 수는 자기 자신이죠. 자, 6을 6으로 나누었어요. 그럼 몫은 1이고 6을 6으로 나누면 몫은 1이고 나머지는 보니까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나머지가 0인 수들, 나머지가 0인 상황을 우리가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나머지가 0인 이런 수들을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이런 수들, 그 다음에 아까 그 문장, 이건 아니죠. 자, 이런 거 아닙니다. 자, 1, 2, 3, 6 이런 수들을 여기 들어가 있는 수들이죠. 그런 수들을 6에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약수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자리에 있는 수들은 몫이 되는데 여기서는 몫이 얼마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머지가 0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제 생략이 된 거죠. 6을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그 수들을 6의 약수라고 한다. 자,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다시 살펴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나눗셈, 세로 나눗셈에서 봤을 때 6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죠. 6을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 나눔을 당하는 수예요. 이 자리에 들어가는 수는 뭐라고 부르냐면 배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 썼던 어떤 수의 배수가 되냐면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수들의 배수가 됩니다. 자, 1하고 6을 곱하면 1의 6배는 6이 되고 그 다음에 2의 3배는 6이 되고 그 다음에 3의 2배도 6이 되고 그 다음에 6의 1배는 6이 되기 때문에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수들의 배수가 이 자리가 되고요.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수들 아까 제가 하나씩 했다시피 여기서 1, 2, 3, 6이 이쪽에 나와 있었죠. 그랬을 때 요런 수들 이 왼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수들은 6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봤을 때는 문장에서 6을 또는 를 했을 때 자 이거 어떤 수를 또는 6 같은 경우는 을이 되겠죠. 자 여기 르이나 을 앞에 있는 수들은 여기에 와서 요 자리에 배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로 뭐뭐로 나누면 그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하나의 단위가 된다든가 덜어내기 했을 때 단위가 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결과로 만들어지는 이 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서 뭐뭐로라는 말로 그런 이제 단어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아무 데서도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통 문제집 보면 이 문장 하나 주고 약수를 구하라. 자 그런 식으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게 되면 나머지가 얼마인 경우, 나머지가 0이 아닌 경우를 당했을 때 굉장히 당황해요. 나머지가 0인 것만 다 하다가 나머지 0이 아닐 때 당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몫의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몫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도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몫이라고 하는 요 문장이 사라졌냐면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요 앞에 있는 수들 다시 말해서 이것을 곱셈으로 나타냈을 때 여기 어떤 수가 이렇게 있겠죠. 곱셈으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은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수들을 우리가 요 수를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수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A라고 하는 수, 요 자리에 있는 A라고 하는 수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가 되고 나머지가 0이 됐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 수예요. 이 수가 되고 여기에서 지금 물론 순서를 바꿀 수도 있지만 요 자리에 오는 수들만 우리는 약수라고 합니다. 그게 초등 과정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걸 밝히고 있거든요. 조금 있다가 문제를 풀면서 무슨 의미인지 좀 더 분명히 아실 텐데요. 앞쪽에 나와 있는 수는 이 수를 나누는 수고 그 다음에 요 수하고 곱해져 있는 이 수는 몫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약수를 계산할 때는 요 수만 따집니다. 그리고 지금 약수 얘기할 때 배수라고 하는 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약수들을 가지고 있는 수, 즉 어떤 수의 자연수배를 해서 나온 이 결과는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배수가 되는 거죠. 수학은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앞에서 나왔던 배수 얘기는 초점을 두지 않고 지금 새로 배우는 약수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 요런 식 하나의 의미를 잘 알아두면 배수와 약수의 관계도 서로 알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통 교재나 뭐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여기를 생략하거든요. 더하기 0이니까 생략을 하는데 이게 완전한 식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0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나머지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약수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약수하고 배수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었던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배수 이야기를 할 때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자기 자신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약수에서 그런 게 있겠죠. 자, 가장 작은 약수, 어떤 약수 중에서 그 약수들 중에서 구수의 약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약수가 있는데 그 수는 바로 1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항상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가장 큰 약수도 있겠죠. 어떤 수의 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약수, 배수에서는 어땠어요? 가장 큰 배수는 무한했죠. 자연수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런데 약수에서는 가장 큰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따라서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배수는 개수를 구할 수가 없었죠. 제한을 두지 않는 한 무한하기 때문에 뭐 너무 많아서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에서는 가장 작은 게 1이고 가장 큰 게 자기 자신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수들을 나누면 언젠가는 구할 수가 있고, 만약에 하나도 없다, 1하고 자기 자신 말고는 없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소수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중간에 몇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다 약수의 개수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약수를 모두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작은 약수, 가장 큰 약수 했는데요. 지금 제가 그래서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개수에 관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약수의 개수, 이제 이 부분, 약수가 무엇인지 약수를 찾아라 그런 거 다 한 다음에는 약수의 개수를 물어보는데, 자, 여기에 자주 나오는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이 있었어요. 30의 약수를 모두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3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약수를 구하는 방법, 교과서는 한 가지만 나와 있는데요. 자,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일이 구하는 거죠. 자, 지금 가장 작은 약수는 가장 작은 약수는 1이라고 그랬고, 가장 큰 약수는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죠. 1하고 30을 곱하면 30이 나오니까 이거 맞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수들을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2가 있죠. 그러면 30을, 지금 우리가 30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30을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몫이 우리는 얼마예요? 15인데요. 여기에서 원래 자리를 바꿔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2하고 15 곱하면 30 나오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3하고 뭘 곱하면 돼요? 10. 자, 그 다음에 5하고 그 다음에 6인데 1, 2, 3 다음에 우리가 4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쭉 한번 체크를 하는 중이니까. 근데 30을 4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4는 하지 않는 거예요. 건너뛰고. 그 다음에 5를 했죠. 그때 5하고 6하고 곱하면은 30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약수를 모두 구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일일이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서로 붙어있는 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수에서 지금 7이라든가 8이라든가 9라든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쪽에 짝이 없으니까 서로 곱해서 나오는 수니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모두 몇 개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우리가 세서 8개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 말고 또 하나가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방법은 표를 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표를 그리려면 이 수를 분해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30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30은 얼마냐면 30은 2 곱하기 얼마죠? 2 곱하기 15. 자, 이렇고요. 그 다음에 또 15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5 이렇죠. 자, 2 곱하기 3 곱하기 5라는 수들로 30이 분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먼저 2라고 하는 수의 약수는 1하고 2예요. 그 다음에 3의 약수는 1하고 3인 거 알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5의 약수는 1하고 5인데 먼저 2하고 3으로 만들어지는 약수부터 계산을 해서 표로 그립니다. 자, 이렇게 표로 그리면 2의 약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1하고 2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3의 약수는 뭐라고 그랬냐면 1하고 3 이렇게 돼 있죠. 이 안에 들어가는 수를 써보면 1 곱하기 1은 1, 그 다음에 2 곱하기 1은 2, 자, 1 곱하기 3은 3, 2 곱하기 3은 6. 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1단계로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 1, 2, 3, 6이라고 하는 수를 이쪽에다가 씁니다. 지금 1단계로 나온 수 1, 2, 3, 6.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 1, 5에 대해서 안 했는데, 자, 이 5라고 하는 수 약수가 1하고 5잖아요. 자, 이쪽에다 왼쪽에다 씁니다. 여기는 2하고 3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 여기는 5로 이루어진 거죠. 5의 약수로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짝짓기를 하는데요. 자, 곱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1 곱하기 1은 1, 2 곱하기 1은 2, 그 다음에 3, 6,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30 해서, 자, 아까 여기랑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이거 이 표를 봤을 때 이쪽에 4칸, 이쪽에 2칸 있으니까 모두 8개라고 하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가 작을 때 30과 같이 작은 수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번거롭고 일일이 구하는 게 쉬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심화를 한다고 했을 때
새로 엉뚱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체계적인 표를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심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중학교 올라가서는 어떤 문제로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같이 알아보면 좋겠죠. 자, 수가 좀 커졌어요. 수가 커졌는데 이 문제는 중학교 1학년 자연수 단원에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수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냐면 144의 약수에 대해서 알아보아라.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일일이 쓰지 않고 개수만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처럼 1, 144 그거 한참 해야 되는데 1하고 144하고 너무 머니까 체크하다가 좀 약간 지치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바로 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4를 분해를 하면 144는 2 곱하기 70이죠. 2 곱하기 70이고 70이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얼마죠? 24죠. 자, 24라고 하는 수 얼마입니까? 자, 3 곱하기 8이죠. 그 다음에 8이라고 하는 수는 2 곱하기 4고 4라고 하는 수는 2 곱하기 2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중학교 올라가서는 이걸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쓰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모른다고 쳐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이 수가 얼마냐면 이 수는 16이죠. 2로만 이루어져 있는 수 16, 3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수가 9예요. 그러면 16의 약수를 여기다가 그리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자, 16의 약수 다 써볼까요? 자, 16의 약수 뭐가 있습니까? 16의 약수는 1, 2, 4, 8, 16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9의 약수는 1, 그 다음에 3, 9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표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서로 곱해서 약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1 곱하기 1은 1, 2, 4, 8, 16, 그 다음에 3, 6, 12, 24, 48, 9, 18, 36, 72, 144 이렇게 나오죠. 자, 저는 일일이 다 구했어요. 다 구했는데 개수만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5칸, 이쪽에 3칸이니까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15개라고 딱 우리가 머릿속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공식으로도 배우는데 어떤 문제집에서 초등 이제 과정인데 좀 심화한다, 경시 수학한다 해서 좀 어렵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말 나온 김에 한번 공식까지 유도를 해볼까요? 2의 4제곱, 2의 4제곱이라고 하는 건 2가 4개 곱해져 있는 건데 여기서 이건 모른다고 하더라도 16이라고 하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 16의 약수는 1, 2, 4, 8, 16인데 2가 한 번, 2가 두 번, 2가 세 번, 2가 4번 곱해진 거라서 여기까지가 4개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칸의 수가 5개가 되는 겁니다. 2의 4배까지, 2의 4제곱까지 있었을 때 하나가 더 더해지죠. 항상 모든 수의 약수는 1이 있으니까. 9 같은 경우도 여기 3의 제곱이니까 3이 2번 곱해져 있는 건데 한 번, 2번 곱해져 있죠. 근데 이 수들의 약수가 1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서 지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이쪽에 3개가 되고 그 가로에 하고 세로하고 모두 곱하게 되면 15개가 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뭐 2의 n승 곱하기 3의 m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약수의 개수는 2가 n개 곱해져 있는 건데 1까지 포함해서 1을 더해주고 이게 가로에 있죠. 세로로 왔을 때는 m 더하기 1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요거하고 추가가 돼서 1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까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왔네요. 자, 지금 약수와 약수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약수와 관련된 자주 나오는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약수와 관련해서 가장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약수를 구하여라, 어떤 수의 약수를 구하라, 혹은 어떤 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식의 문제인데요.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가 있겠죠. 약수의 개념은 잘 알고 있지만 문제의 의미를 몰라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유형별 대표 문제를 뽑았는데요. 자, 먼저 두 문제를 한번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정사각형 30개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종류는 몇 개입니까?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다음으로 30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시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문제에서 보면 주어져 있는 30이라고 하는 수는 똑같은데 물어보는 게 다르죠. 첫 번째는 직사각형의 종류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라고 했거든요. 언뜻 보면 이 같은 문제 같이 보이는데 이거 좀 자세히 뜯어보면 서로 다른 문제예요. 자, 한번 문제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 30개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종류라고 했는데 먼저 자, 이것이 직사각형을 왜 물어봤을까? 직사각형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직사각형은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아니고 이건 사각형도 아니지만 이런 모양이 아니고 반듯하게 생겼죠. 반듯하게 생겼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로가 3이라고 했을 때 한 줄에 한 칸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3개가 나열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똑같이 반복해서 이렇게 여러 줄로 있는 거죠. 이제 3개, 그 다음에 또 3개, 또 3개 이렇게 같은 수만큼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다고 하면 3개씩 4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 직사각형이다. 즉 직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작은 정사각형의 개수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된다. 이와 관련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수가 반복해서 더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곱셈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약수배수와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직사각형의 종류를 물어봤습니다. 자, 직사각형의 종류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일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각형이 있었는데 이런 직사각형이 있었는데 가로가 3이고 이제 세로가 2예요. 자, 근데 이것을 뭐 이런 모양으로 놨다라고 보면 이번에는 가로가 2고 세로가 3이죠. 우리가 봤을 때 보여지는 모양은 하나는 가로로 되어 있고 하나는 세로로 길쭉하니까 달라 보이지만 이거는 한 변의 길이가 2하고 3이고 여기는 또 3하고 2하고 해서 어쨌든 같은 거잖아요. 순서는 다르겠지만 모양은 같습니다. 그래서 종류라고 말을 할 때는 가로하고 세로가 서로 바뀐 거 그것도 하나로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사각형이 나온 이유, 종류의 개수를 셀 때 같은 것으로 센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먼저 가로의 길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1일 때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세로의 길이는 30이 돼야 되겠죠. 자, 해서 1 곱하기 30이라고 하는 가로가 1이고 세로가 30이니까 모양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가로가 1이고 세로가 30이니까 매우 길쭉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로가 2고 세로가 얼마인? 15인. 자, 가로가 2고 세로가 15인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가로하고 세로하고 앞에다 가로를 쓰고 뒤에다 세로를 쓴다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가로가 3이고 세로가 10 해서 3 곱하기 10.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로가 5고 세로가 6인 5 곱하기 6. 자,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3 곱하기 10이나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3 곱하기 10이나 10 곱하기 3. 가로, 세로,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가로가 3인 경우, 세로가 10인 경우하고 가로가 10하고 세로가 3인 경우는 같은 거고 이것도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도 같은 경우고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직사각형의 종류는 모두 몇 가지냐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자, 그래서 정답은 몇 개라고 한다고요? 정답은 4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자, 그 옆에 있는 문제 볼까요? 그 옆에 있는 문제를 보면 30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30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라. 30을 1로 나누면 몫이 30이죠. 자, 이때 1이라고 하는 것은 30의 약수입니다. 자, 근데 30은 이렇게 생겼으면 1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30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30을 2로 나누게 되면 2로 나누면 몫이 얼마냐면 15가 되겠죠. 그러면 30은 2 곱하기 얼마입니까? 자,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를 할 부분은 여기에 있는 수예요. 자,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2,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 앞에 나와 있는 수는 30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수 30이라든가 15라고 하는 수는 뭐였냐면 몫이 되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건데요. 자, 30은 3 곱하기 얼마입니까? 자, 3 곱하기 얼마? 10이 되겠죠. 10. 자, 그 다음에 또 30은 1, 2, 3.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서 5죠. 5 곱하기 얼마냐면 6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라고 했을 때 5 곱하기 6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6 곱하기 5도 세워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기 우리가 앞에 세웠던 거하고 비슷하게 해주면 이 얘기는 30을 5로 나누었을 때 몫이 6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때 5는 30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고 이때 6은 그냥 몫이에요. 따라서 5하고 6하고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하고 30을 6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5가 나오는 경우는 다르게 쳐줍니다. 6 곱하기 5는 다르게 쳐준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겠네요. 자, 30은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10 곱하기 얼마? 네,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30은 15 곱하기 얼마예요? 2. 또 30은 자, 얼마가 되겠습니까? 30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경우는 몇 가지냐면 8가지가 되고 각각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직사각형의 종류를 물어봤을 때는 이만큼만 답을 해주면 돼요. 가로, 세로가 바뀐 것도 한 가지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의 종류로 봅니다. 그런데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것도 한 번 더 해줘가지고 순서가 바뀐 것까지 다 세서 전체 8개라고 답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헷갈리기 쉽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30의 약수를 구하는 거 했었는데 그것은 곱해서 30을 나오게 하는 모든 수들을 다 나열하는 것이고 직사각형의 종류하고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은 서로 굉장히 흡사해 보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엄격하게 분리해서 답을 해야 된다는 거. 처음 문제를 본 어린이들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또 기분에 따라서 맞고 어떨 때 순서 바꾼 것까지 다 세워주고 어떨 때는 한 가지로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틀리고 맞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 특성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서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형별 대표 문제까지 해가지고 약수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수 단원하고 연결이 되죠. 네, 이상으로 약수와 약수의 개수에 대한 모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즐거운 놀이 하시면서 이 개념에 대해서 같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시고 문제도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